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폭락이 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바닥에서 사모으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항상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이슈가 있죠. AI 분야입니다. 지금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미국의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방한을 했죠. 방한을 한 다음에 삼성그룹과 SK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과 연이어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미팅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즉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 첫 공개 행보였기 때문에 더 주목을 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샘 올트먼이 만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가 등을 논의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AI 분야에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죠. 특히나 오픈 AI는 새로운 투자 유치를 현재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1750억 달러에서 3400억 달러까지 약 2배 가까이 높인다라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오픈 AI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투자 유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협력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오픈 AI가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현재 굉장히 추격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픈 AI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명확합니다. AI 기능을 통해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하드웨어까지 가져오겠다. 즉 AI 전용 기기를 이용하겠다,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그 하드웨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오픈 AI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용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장 많이 상용화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많은 IT 기기에 탑재하는 겁니다. 즉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전자의 갤럭시에만 탑재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 오픈 AI에 대한 AI 성능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겠죠. 즉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픈 AI가 현재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딥시크 때문인데 딥시크는 시작입니다. 현재 중국의 AI 유니콘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발표한 딥시크를 필두로 중국 AI 기업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이 갑자기 어디서 돈을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자금과 학계 인력이 현재 중국 AI에 대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미국 주도의 AI 기술 경쟁력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AI 인력, 학계 인력 자체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니케이가 세계 3대 AI 학회의 채택 논문을 조사한 결과 중국 기업과 대학이 상위 100개 기관들 중에서 총 31개를 차지합니다. 1위가 37개로 미국인데 31개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100개 중에서 68개죠. 68개가 미국과 중국에 집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에 비견될 정도로 중국의 인재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딥시크 같은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발표한 모델 키미 K1.5도는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챗 GPT-0.1과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국의 주요 AI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업들이 기술력과 그 다음에 막대한 자금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AI에 대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AI 기업 DeepSeek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서 오픈 AI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수백, 수천, 수조를 사용해가지고 현재 이 AI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딥시크 너네 80억으로 만든 거 맞냐? 80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데이터 몰래 훔쳐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픈 AI는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자사의 AI 도구의 다량의 데이터를 빼내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목격했다라고 직접 설명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연구원들도 작년 가을에 딥시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픈 AI의 API로 대량의 데이터를 빼돌리는 것을 관찰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이 API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AI 기능을 자신의 프로그램이나 앱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허가를 안 하고 있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중국의 딥시크가 가져간 게 맞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딥시크를 질기게 공격함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데이터 무단 수집 조사 등으로 딥시크를 견제하는 동시에 AI 모델 R1을 자신의 플랫폼에 탑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딥시크의 강점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서비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 혹은 인프라에 R1 모델을 앞다퉈서 탑재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I 플랫폼 부사장은 애저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발자들이 R1을 통해서 더 빠르게 AI를 테스트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합니다. 사실 이 기업들도 물론 이 중국이 만든 이 성능 자체가 자신들이 만든 것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그러한 아이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AI 시스템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의 강점인 저비용 고효율 장점을 자사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이 1순위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AI에 대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악용될 수밖에 없겠죠. 생성형 AI에 대한 확산이 빠르게 나오는 만큼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기술 기업들이 보호장치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AI 스타트업 엔스로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픈 AI와 비견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죠. 이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AI 모델에서 유해 콘텐츠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이번에 공개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안 조치를 우회하려는 개인에게는 최대 1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제시합니다. 즉 뚫을 테면 뚫어봐라. 만약에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해서 뚫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뚫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보안 조치를 뚫기 위해서 이미 3,000시간 이상을 사용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보호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이 뛰어난 수준까지 올라왔고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직전까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보호장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50% 이상이 AI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보안에 대한 강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업무들을 AI가 대체해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AI가 도입되는 속도와 비견될 정도로 그에 따른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 담당자들이 생성형 AI 사용으로 인해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 중에 1순위로 정보 유출과 데이터 손실에 대해서 79%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대다수가 LLM 보안 전문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입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미국, 중국 등 AI 도입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AI 보안 시장 속에서 수혜주들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즉 미국에서 AI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반드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처럼 딥시크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그런 기업은 바로 센지랩입니다. 이번에 센지랩이 AI 기반의 악성 코드 정보 예측 기술을 만들어서 미국 특허로 등록을 합니다. 이게 그냥 특허가 아니라 AI 기반의 악성 코드 정보 예측 기술로 AI가 존재하는 악성 코드, 즉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악성 코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미리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단순히 국내에서 특허받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핵심 기술 특허로 미국 시장에서는 이 기술을 로열티 등에 대한 경제적 수요로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기업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